얼마나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얼마나 개선적인 방향으로 이게 이제 정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발언에 앞서 우선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자 입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대해서 투표가 진행되어야 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율투표에 맡겨야 한다. 그렇다면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에 발언에 있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몹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기자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보고원 여러분들 참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지금 성남시 의회 안에서 각자의 입장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 의원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방에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남은 자유시간에 라면 파티를 할 것인가,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강력하게 선생님한테 라면 파티를 한다고 했고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수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이건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서로 계속 논쟁을 계속하니까 투표를 결정하자고 했을 때 남자아이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머리를 썼는데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기 때문이에요. 투표를 했습니다. 했답니다. 씩씩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의외로 2표 차이로 축구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들어봤더니 그건 남자애들이 자기 친한 짝꿍들한테 축구 끝나고 나서 내가 사탕을 사줄게. 그럼 너는 축구도 할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잖아. 라고 했더니 거기에 괜찮네? 하고 2명 아이들이 남자애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날 저희까지 집에 와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의의도 없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딸아이한테 어쩔 수 없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을 때 그게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역량, 그것도 그 아이들의 능력이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내일일 겁니다. 보건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보다 무식하거나 경력이 없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뭐 회의 규칙이니, 뭐 비밀 투표니, 뭐 탄생 합치 설명하지 않으셔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성남시 의회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 저희 지난 회기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할에서 민주시민이 따라야 할 생활 원리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수결과 소수 의견의 존중입니다. 뭘 말씀하셨나요? 상상을 말씀하셨습니까? 터치를 말씀하셨습니까? 문제가 복잡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토론과 타협, 양보와 상생, 그 모든 결과를 다 종합해서 다수결, 투표의 존중입니다. 저희는 지난 장당 17일 동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추경, 결산,
조례심사, 상임위원회 배정을 다 미룬 채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무력 점거하고 파행으로 만드실 거냐고. 지난 회의 때 저희 해당 상임위, 저희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말 장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합의해서 통과된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장에서 뒤집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올렸어요. 그때 저희 당도 바보 아닙니다. 당 내부에서 이건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도 강하게 나가자. 방해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반대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안이 정말로 지금 당의 문제인 것인지 내 개인적인 사리 사욕인지 그리고 정말 당을 떠나서 시민만 바라보자고 모인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이것이 과연 시민한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과연 우리가 따른 이 결정이 뒤집어지는 것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아니면 정말 당끼리의 그냥 장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지 그 결론은 그냥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는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의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명함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끄럽지 않은 엄마 시의원입니다. 저는 시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그것만 만족된다면 저는 무서울 것도 없고 양보 못할 것도 없고 주장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무 교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퇴청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엄마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시의회를 탐방하고 시의회를 찾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시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시의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합니까?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말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과 합의를 주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존중과 합의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심 어린 상호 존중과 진정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겁니까? 당 내부에서도 존중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히 다른 당한테 너희는 존중하고 너희는 타협해야 한다는 그런 지단이 무엇입니까? 계속 공전되는 이런 토론과 공방, 귀를 막은 채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모르겠고 민주 절차고 민주 시민이고 지방의회고 시민이고 다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장만이 옳다. 그래서 시민의 그런 어떤 안이나 티정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한다면